네, 그 두 남자 레포트 보기는요, 그 전반적인, 그 기업 분석 레포트라든가, 업종 분석 레포트를 한 2개 정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요, 그날의 좀 목표 주가라든가, 어떤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에 크게 올라가는 전망치가 좀 바뀌는 것들,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꼬꾸라지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꼽아서 정리해보고, 우리가 같이, 서로 이제 시청자의 눈의 입장에서, 저희 키움의 시청자분의 입장에서 저희가, 물어볼 거 물어보고, 답하는 거 답하는, 이런 정도로 한번 구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레포트는 뭘 해볼까요? 예, LG 디스플레이를 짚어주셨죠?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그 연동이 될 때, 애플하고 주가가 연동이 되는데, 국내 그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삼성에 납품을 해서 제대로 그 수익을 내는 부품주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애플도 역시 마찬가지죠. 애플에 납품을 해서 제대로 수익을 내는 그런 부품주들이 없는데,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삼성의 지난 그 IR 그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실적은 많이 줄었겠지만, 특히 이제 그 감소폭이 가장 크게 발생한 데를 보게 되면은, 이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실적이 많이 둔화됐을 것이다. 그런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LG 디스플레이 그런 이제 업황에 대한 쪽도 좋아 보이지 않고, 애플이라는 걸 어떻게 보게 되면 좋지만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왜 이 LG 디스플레이 보고서가 눈에 띄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쏙 찌르고 들어와서 마치 제가 LG 디스플레이 좋다고 얘기하면 맞아 죽을 뿐이지. 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LG 디스플레이 뭐 얘기한 거 다 맞죠. 틀린 건 뭐가 하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 애플이랑 친해갖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벌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친하게 해서 수많은 부품업체들이 엄청나게 뭐 재벌이 되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저는 그 역설적으로 이런 얘기를 일단 레포트 보기 전에요. 레포트는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정이라는 친구가 쓰는 거예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담당 이정이라는 연구원이 쓴 건데요. 제가 오늘 LG 디스플레이 눈에 띈 거는 딱 이거죠. 시장에서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크게 재미없다. 물론 오늘 반등하지만 크게 재미없다. 그럼 지금 가는 것이 뭐느냐라고 보면은요. 물론 이상한 테마주 이상한 것들 조그만 것들 많이 있잖아요. 시간 있으면 또 얘기하겠지만요. 그거 빼놓고 크게 봐서는 작년부터 SK하이닉스가 대박난 거 사실이겠고요. 은근히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 그게 바로 LG 디스플레이랑 LG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LG 디스플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앞서 얘기한 거, 제 답을, 제가 답할 입장은 아니지만 제 의견을 드리면요. 맞습니다. 애플 컴퓨터가 정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에어가 엄청 잘 나가서 이게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잘 나가는 기업이라 그러면 역설적으로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말이에요. 이미 엄청 잘 나갔을 때 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이미 지금 엄청 더 잘 나갔겠죠. 시가총액 50조가 됐겠죠. 시가총액 지금 달랑 9조 2천억이네요. 9조 2천억이에요. 그만큼밖에 못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의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지만 회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매출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매출의 모멘텀 확대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거에 일단은 주목하자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레포트 한번 바라보게 들어가겠습니다. 매출이요. 2014년 다시 말씀드리면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LCD 사업 회복과 UHD TV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업자라는 얘기가 싹 나와 있어요. 보시면요. 2014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각각 6.1%, 13.5% 늘어난다고 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창피하죠? 솔직히 어디 50%, 100% 늘어난다는 세상 널려 있잖아요. 심지어는 매출이 없더라도 주가 올해 들어서 70%, 80% 늘어난 기업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 있습니까? 라이파이 이런 거 들어나 봤어요? 라이파이? 라이파이. 우리 시청자분 들어나 본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요즘에는 어떻게 해도 자꾸 들었죠? 방송에. 아마 키움증권 채널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방송 코너가 있을 거예요. 라이파이. 이런 거 한 회사는요, 제가 입으로 담기도 창피해요. 80% 올랐어요. 뭐 하는지 정확히도 몰라요. 매출이 있냐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PD도 잘 모르나 봐. 라이파이라고 있는데요. 딱 보세요. 매출이요. 불과 지금 6.1% 늘어나요. 창피하지 한마디로. 이익이 13.5%밖에 안 늘어나요. 화면 보여드리고 있어요. 보세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창피한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이거 갖고 주가 올라갈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2013년 어땠느냐. 보세요. 2012년, 13년에서 얼마나 늘어났어요? 말해보세요. 매출은 오히려 감소를 했고. 감소했죠?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했죠. 감소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거. 안 좋았다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대박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안 좋았다가 그나마 매출 회복되는 거.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이라는 거죠.
여기에 전 이제 착안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굳이 이제부터 약간 이 레포트에도 나와 있지만은요, 약간 두 가지 정도 포인트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요, 우리나라 언론에 보면은요, 그 삼성전자 그 태블릿 PC가 세상에서 뭐 점유율 1등이고 엄청 좋다고들 떠들잖아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또 유럽에서 지금 분위기 이렇게, 일본에서 보면은요, 아이패드 있잖아요. 아이패드 에어가 나왔잖아요. 맥북 에어 다음에 아이패드 에어는 엄청 얇고 좋잖아요. 그것이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쁘던데. 이쁘고요. 빠르고 좋아요. 한마디로 좋은데, 그 돌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 레티나 디스플레이 깔린 거가. 그리고요, 아이폰 5S 뭐 안 팔린다 하는데요. 엄청나게 팔리는 거 보셨잖아요. 일본에서 그냥 마켓이 1도로 막 넘어가고요. 중국도 이제 17일부터 하는데 작년 12월부터 지금 했고요. 혹시 오늘 CNBC 혹시 뉴스 제가 이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 준비를 깜빡하고 못했는데요. 인도에서 5S 팔거든요. 줄이요. 인도 사람 많이 산처럼 쫙 나라비 순서를 보여줬어요. 인도에서도? 인도. 인도에 주목해야 돼요. 왜 주목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인도에 이번에 대통령이 가시잖아요. 왜냐면 그게 이번에 IT 얘기 우리 IT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 그런 쪽에 프로젝트도 많이 나올 거예요. 원래가 인도 사람들 IT 강국이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IT인데 그래갖고 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가 깔려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성훈 대표 얘기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죠. 이게 대박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데 분명히 작년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다. 작년보다. 그건 왜냐? 애플이랑 친하게 지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얘기 나오는 거예요. 레포트에도 다시 한번 짧게 보면은요. UHD TV 건이 나옵니다. UHD 건. 근데 이게 UHD TV가 뭔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거는 중대생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술에 대한 진화 과정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기술이 있고, 우리가 보통 그 얘기가 쓸고퀄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고퀄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기술이 제가 보기에는 커브드 디스플레이하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가장 쓸고퀄에 해당하는 그런 기술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HD TV가 나오고 나서 일반적으로 SD 화질에서 HD로 넘어갔을 때 사람들이 정말 깨끗하다. 화질이 깨끗하다라는 것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었죠. 근데 3D TV나 막상 이 3D TV 같은 경우는 막상 그렇게 수요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번에 뭐 아무래도 그 박람회 같은 데 가보시게 되면 커브드 디스플레이 화면 앞에 사람들이 있던가요? 거의 없죠. 거기요. 왜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그렇듯이 쓸데없는 쓸고퀄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 그 화면들에 대한 쪽에 대한 수요가 매우 적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울트라 HD TV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시게 되면, 가만 UHD TV 광고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사람들이 마치 이것이 실사인 듯이 느낄 정도로 화질이 깨끗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HD급 이상에 대한 그 화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커브드 디스플레이 쪽보다는 UHD TV가 디스플레이의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좀 제시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좀 보고 있고.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간 거고요. 전 듣다 졸려요, 그런 얘기. 좋은 건 다 아는데 비싸니까 문제겠죠. 근데 이제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거에 지금 애플이 ITV를 만든다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100% 확인된 게 없는 거예요. 나온다는 건데, 요번에 또 나온다는 거가 50인치급 UHD TV를 애플에서 ITV를 나온다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나온다 그러면 이게 좋아지죠. LG 디스플레이가 또 좋아지지 않겠느냐. 같이 협력 관계가 세니까 그런 게 있다는 것이 있고요. 수치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작년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에 연말 쇼핑 시즌에서 3년 만에 미국에서 텔레비전 판매가 플러스로 반전됐어요. 그 정도가 이제 살아있는 진짜 뉴스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ITV 건 이런 것들 아직 근거가 아직 100% 확인된 거 없다. 애플이 아시잖아요. 애플은 그날 딱 발표하는 현장 나오기 전까지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겠고요. 다음 종목 뭐 할까요? 다음 종목 지금 현대글로비스? 지금 그 좀 안정적인 실적이 안정적인 종목을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저도 좀 실적에 대한 측면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종목을 좀 하나 뽑아봤습니다. 이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제가 보기에는 이 현대글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를 잠깐 우리가 한번 그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게 되면 이 회사 자체는 지금 보게 되면 물류 쪽에
하나의 파트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해운이라고 해서 또 역시 이 물류를 하나로 묶어서 봐도 되겠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 CKD라고 해갖고 사실은 이제 이 반제품을 갖다가 수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 물류 쪽과 CKD 이 두 가지로 매출 구성이 좀 이루어져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 뭐 현대글로비스 좀 실적 4분기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강세에 대한 요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4분기에 그 현대차 기아차 내수가 많이 좀 줄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쪽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4분기 실적은 좀 좋지 않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실적에 대한 측면에서는 매우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올해도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현대로템처럼 마찬가지로 그룹사 계열에 대한 수주를 좀 담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여지 뭐 수정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매출액에 대한 증가가 안정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 네.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뭐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좀 외부적인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죠? 근데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통제할 수 있는 변수들이다.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그 예측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네. 봤을 때 네. 다른 기업들보다는 통제 가능한 변수들이 좀 더 많다라고 본다. 네.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이런 종목에 대한 쪽에 대한 관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현대글로비스를 베스트 오늘 리포트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예, 현대글로비스 잠깐 더 그 깔때기 하나 더 되면은요. 예. 현대글로비스는 시청자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데 많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배달 회사예요, 배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그룹센터 배달하는 친구들인데 그 배달하는 거의 원주인이 누구냐 물건을 주문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전화 걸어서 이제 내 물건 배달하라고 예. 시킨 애들이 그냥 왕회장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왕회장에 뭐 형제 패밀리들이 야 내 거 옮겨가라. 예. 아니면 그거예요. 현대글로비스도 야 내 거 다 네가 혼자 갖고 와라. 라는 얘기 하나 있고요. 아니다. 너희는 요 물건은 네가 날리고 야 요건 딴 거는 내가 딴 애 시킬게 딴 애 주잖아요. 예. 그래서 자체 걸 얼마만큼 자동차 비중을 얼마만큼 갖고 왔냐 이게 핵심인데 이번에 한 60% 될 줄 알았는데 올해도 40%로 정해진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 매출 엄청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올해는. 근데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공장을 많이 짓잖아요, 외국에. 예. 공장 많이 짓면 그 원자재 왔다 갔다 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쪽에 좀 포인트가 좀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엄청 좋아했는데 올해는 뭐 조금 좋아하긴 하지만 작년 같은 엄청 그거는 별로 아닐 것 같다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모르죠. 하여튼 이거는 전 자동차 해외 생산 기지 확대. 이거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이거나 어제 계속 말씀드린 현대 로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비슷한 흐름일 것이라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재미나는 게 이거예요. 자동차를 다 전 세계에 수출하잖아요. 예. 대한민국에서 날르는 거 다 글로비스에서 하거든요. 예. 아마 현대차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현대 글로비스 차 캐리어 갖고 오거든요. 예. 외국에서 하는 건요. 외국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예. 현대 글로비스 아니면 또 하나 회사가 있어요. 예. 아세요? 그 회사?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까먹었는데. 이름 까먹었는데 갖고 있는데 그거가 합작사예요. 외국 합작사인데 그것도 실제로 보면 그 왕회장 거예요. 그 물량이 다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글로비스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 그 같은 사람이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겠고요. 매출이나 이런 거, 이익이 증가한 거, 하락한 거 있으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EPS 상향 특징주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최근에 EPS 추정치가 상향되는 그런 업종군들이 있죠. 대표적인 내수 종목들이 그런데요. 뭐 CJ 제일제당, 뭐 빙그레, 롯데칠성 이런 기업들, 특히 이제 그 농심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많이 제품 가격을 올렸었죠. 이런 기업들이 좀 눈에 띄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실적 추정치가 크게 상향된 기업을 보게 되면 한국전력입니다. 매치에서 올렸는데 물론 이제 적자에 대한 쪽은 지속이 될 거다. 근데 뭐 적자에 대한 거 계속 알고 계시니까. 근데 그 적자가 대폭 감소될 거다. 때문에 한국전력 최근에 전기세 인상과 함께 더불어 주가에 대한 쪽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락 쪽에서는 그 산업재 섹터에 대한 쪽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화 그 약세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해갖고 다시 한번 지금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실적이 소폭 조정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특징적인 것은 이게 화학조 섹터죠. 중국 쪽 이제 모멘텀에 대한 쪽이 많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금호석유를 중심으로 해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가장 크게 그 실적에 대한 호전을 받을 수 있는 게 부타디엔 쪽 금호석유라고 했었는데 또 이제 그게 꺾이다 보니까 가장 실적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요. 갑자기 문득 하나 생각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어떤 분이 참 그건 그렇고요. 제가 기술자가 아니니까 예. 라이파이라고 그랬는데 라이파이가 틀린 말이에요. 어떤 분은 리얼파이라고 쓰셨는데 농담하셨는지 제가 진짜 모르는데 신문에서는 다 라이파이 예. LI로 쓰거든요. LIGH 예. 라이트에서 라이트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는 신문 보고 했으니까 혹시 여기 전문가가 아까 여기 쓰신 분이 리얼이라고 그랬는데 예. 모르겠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이분이 농담 쓰셨는지 더 정확한지 모르겠는지 그건 나중에 확인되면은요 좀 더 확인된 건 제가 더 알려드리겠고요. 만약 제 말이 라이파이가 아니라 리얼인데 잘못 얘기했으면 우리나라 신문사들 다 폭파시켜야 된다. 다 라이파이라고 쓰고 있고 그러니까요. 다른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알카다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자꾸 폭파시키고 그러시고. 아, 리얼파이는 농담이었다고. 예. 깜짝 놀랐어요. 아, 조크였대, 조크. 예. 아, 저는 이렇게 마음에 이제 여린 남자예요. 네, 웬만하면 다 사실만 얘기하네요. 예. 농담이 아니라 제가 또 진실을 얘기하면 이거 큰일 나죠. 예. 아, 그건 그렇고요. 한국전력 있잖아요. 네. 이성원 대표가 이거 나중에 또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핀잔을 주면 안 되는데요. 네. 흑자 난다는 거 아니에요? 아, 적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아니요, 오늘 보면은요, 2013년에 흑자 전환 조금 했을 것이라고. 2013년에? 네, 보도자를 냈어요. 그래서 오늘 전 언론에 깔았는데, 저는 딱 그거 있잖아요, 저 딱 한 거. 어떤 한국전력이요. 예. 한국전력, 그리고 제가 주가를 본 적이 없는데요. 한국가스공사는 제가 주가를 안 봤거든요. 예. 가스공사, KTNG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것들이 하여튼 올해 주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거가 있냐면 근거는 없어요. 근데 왜 무슨 근거냐면 이게 다 뭐 민영화 됐다 해도 공기업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민영화 됐느냐 아직 공기업인데 이게 지금 딱 그거잖아요. 적자 감소. 구조 조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이 회사를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만약 그게 현실화되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짜증나는 일이지만은요. 주주 입장에서 행복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가 아주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 또 글 쓰는 주제가 그거거든요. 다음 주에 그 머니크에 쓰는 게 그런 주제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예전엔 제가 한 10년째 본 적이 없어요. 한국전력으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갑자기 한국전력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까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쓰는 거에 대한 성격을 제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다음은 또 베스트 전문가에 듣는다 코너로 넘어가죠. 네, 그 베스트 전문가 코너입니다. 베스트 전문가의 오늘 그 두 번째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출연하신 분이죠. 작년 하반기에 아깝게 2등을 하셨고요. 아깝게 2등이었고요. 3개월도 또 무조건 아깝게 2등을 하셨답니다. 아깝게인지 모르겠는데 본인도 아깝게라고도 우기고 있으니까. 아깝게라기보다도 지금 올해 들어서 두 번 출연한 유일한 전문가니까 그만큼 베스트란 얘기죠. 그죠? 두 번 출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데, 그거는 워낙 약속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약속이 돼도 말만 따라 진짜 수익률이 되니까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땜빵 몇 분 거예요. 땜빵 몇 분 거예요? 땜빵입니까? 김춘달 전문가도 뭐 두세 번 출연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 그 목요일 날 빵꾸 나가지고, 제가 원래 오늘 하고 목요일 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급조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난번에 한번 계속 얘기를 감수하고 싶은데요. 시장 자체제는 그런 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뷰가 없어요. 뷰가 없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략을 짜놓으면 다음날 틀려요. 그래서 수정을 하면은 다음날 또 틀려요. 또 다시 수정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날 또 틀려요. 그래서 전략을 안 짜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역설적으로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시장 어떻게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 보면은 어저께하고 오늘 시장 보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환율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현대차가 올라왔는데 지금 그 엔달러 환율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영향을 주면서 올라오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코스닥 쪽에 보면은 재미있는 현상 중에 나타나는 종목 하나가 뭐냐면 파트론이에요. 그러니까 파트론. 코스닥도 많이 오르네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한 3% 올라왔을 때 회원들한테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은 한국 현대차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부분은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올라오는 게 더 맞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환율이나 이런 부분을 대응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종목들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많이 빠져서 지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과연 뭐냐라는 부분을 찾아보자. 코스닥 시장 자체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만큼은 단기 낳고 있었던 종목들이 리바운딩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 되면은 또 유틸리티 업종과 같이 신고가를 냈던 종목들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이 올 수도 있겠지만 하루하루마다 굉장히 다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흐름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지금은 수익 관점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성훈 전문가님이 가장 잘하시는 거. 제가 여태까지 김성훈 전문가님을 옆에서 보면서 이것만큼은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최고인데 지금 현금 비중이 방에서 몇 프로신지 이게 궁금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5%. 김성훈 전문가 하면 현금이 5%. 그 리스크니까 5%. 네, 그러니까 배팅이 끝난 겁니까? 아니면은 배팅에 돈이 없어 이제. 돈이 없다. 왜냐하면 제가 그 1월 2일 날 1월 2일 날 현금을 많이 만들고 1월 3일 날 현금 만들고 쉬었어요. 쉬고 나서 만기날 제가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부터 주식을 샀어요. 그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만기날 10% 훅 빠질 때? 그러니까 저는 그 원래 이승원 전문가도 이승원 앵커도 제 스타일을 알지만 저는 만기 주간 전에 현금을 좀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서 만기 주간 초에 좀 쉬었다가 만기 주간 말에 가서 그러니까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정도에 주식을 다시 편입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1월 2일하고 3일 날 70% 정도 현금을 만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월화 쉬고 나서 그 수요일 날 조금 목요일 날 왕창 해가지고 주식 편입을 저도 왕창 시켜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안 가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그 김성훈 전문가님 올해 1월 2일 날 3일 날 외국인들 선물 매도 대규모 매도가 이틀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때 그게 신규 매도가 아니라고 보고 신규 있어요. 매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실질적으로 미결제가 만약에 증가하게 되면은 전 신규 매도라고 보면서 뷰 자체를 좀 더 부정적으로 많이 전환시켜놨을 텐데 오히려 그때 미결제가 감소됐다는 측면을 봤을 때에는 신규 매수라기보다는 오히려 신규 매도라기보다는 진행했던 부분에 대한 청산이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그 3월물이 시작되기 전에 매수했던 부분이 좀 많았었어요. 그 물량에 대한 청산이 아니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직은 방향성은 아니다라고. 방향성은 아니고 일단 외국인 그 포지션이 중립적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현물하는 투자자와 선물하는 투자자의 그 밸런스는 분명히 좀 다른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여쭤볼게요. 지금 그 현실적으로 5%면 95%가 그 100% 주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 주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거의 다 현금인데 실제로 보면 이제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갖고 가면 기다리면 되는데 언제든지 확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매매를 별로 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뭐 저는 원래 어차피 회전율이 그렇게 높은 스타일은 아닌데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지금 시장에 대한 핵심이 뭐냐라는 부분인데 시장 자체가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고 횡보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분명히 하락장이란 말이에요. 하락장? 네, 분명히 지금은 하락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장인 구간에서 제가 이제 주식 비중을 높인 이유는 뭐냐면은 종합주가지수의 차트 흐름을 그렸을 때 역추세선 하단이란 얘기예요. 지금 위치가. 그러니까 역추세선 하단에서의 기초 리바운딩을 노리는 거지, 추세가 전환될 걸로 미리 그 예측을 하고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2000을 완전히 넘어가줘야지 그 추세선 하단을 완전히 돌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기술적 반등 정도의 시장 흐름을 노리는 거지, 시장이 다시 그 상승하는 상승장의 흐름으로 그 될 것이다라고 미리 예단을 하고 들어가는 그러한 구간은 아직은 아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지난번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제가 이해될 듯 알 듯 하면서 잘 모르는 것이 아마 그 방에서 계속 리딩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좀 물리더라도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을 저도 좀 들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면 누가 계속 보고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딱 아니라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요. 2,000개가 되는 주식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그 심볼이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 시장이 다시 위로다 아래다 가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앞서는 얘기했을 때 삼성전자, 현대차가 지금 많이 떨어질 때 올라간 거. 파트원의 어떤 먼저 보였다는데 그런 어떤 징후를 좀 미리 좀 예단할 수 있을까요? 미리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시장 자체가 다시 살아나려면은 결국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결국 대형주 상승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현재 시점에서 시장이 살아나서 지수가 움직여 주려고 한다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1차적으로 들어와 줘야 되고,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과연 그 산업재는 소재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오히려 그 뭐 필수 소비재 쪽으로 갈 것이냐, 또 아니면은 또 미국 관련주 쪽으로 움직일 것이냐라는 그러한 부분인데, 현재 시점에서 중국 시장이 아직 그 전환점을 못 만들어 놓고 있고, 중국의 그 현재 경제 상황 자체가 그 어느 모멘텀 자체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소재 산업재 쪽은
약간은 조금 버거운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소재 산업재 쪽보다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는 현대차가 좀 더 상승을 해서 저항선을 좀 돌파를 해줘야지만 시장에 대한 흐름이 좀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얘네들이 먼저 그 방향을 잡아줘야지 뒤에 산업재 소재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뭐 연초 가격이 회복하고 그렇죠. 네. 그 마지막으로 김성훈 전문가님 요즘에도 SBS 출연하십니까? 합니다. 요즘에 안 하시죠? 경쟁 방송국에 방송 시간대. SBS, CNBC? 네, CNBC. 예. 그 정도면 격은 안 되는데, 지금 안 돼요. 아니, 여기는, 왜냐면 살이 너무 찌면 방송이 너무 쪄 보인다고 잘려. 그래서 잘려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전화로도 옛날 사진으로? 그렇죠. 옛날 사진 줘가지고. 그 친구들이 합정했죠. 이렇게. 그 방송에서 제일 잘하셨던 게 뭐였냐면, 다른 전문가들하고 다르게 기술적 분석으로 코스피 시장에 대한 접근을 한번 해주셨거든요. 그 시간대 한번 느낌 살려서, 우리 느낌 아니까. 한번 기술적 분석. 금요일날 합니다. 금요일날 하고 있어요. 금요일날 채널K에서 그걸 그래도 금요일날 중간에 한번 오늘 체크해 주시고 금요일날 또 해주셔도 되잖아요. 지금 종합주가지수 차트 흐름만 보면은 현재 그 추세선 하단을 그어보면은요. 지금 현재 역추세 하단 근처다라는 측면, 그리고 1단 하락이 나오고 2단 하락이 나오고 3단 하락이 나온 상황. 그러니까 제가 종합주가지수 흐름에서 3단 하락이 나올 때에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이 장대음봉이 나오는 날 현금 비중을 높여놓고 나서 그 진행하고, 이날 시초가에서도 제가 현금 비중을 높여놓은 상황에서 그 밀렸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요인 자체는 결국은 추세선 하단에서의 공략이었다. 이 부분은 리바운딩이 나온다면 물량을 축소시키는 그러한 전략이다라는 측면입니다. 아직은 현재 시점에서 이 밴드폭 자체가 완전히 넘어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추세에 대한 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역추세선 하단에서의 기술 반등을 노리는 매매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락이 나오는 기준선, 지금 방금 밑에 하단선 쭉 그어주셨잖아요. 저기 이탈되게 되면 매도해야 되나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근데 전 매도하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여기에 만약에 이탈된다고 하더라도 밴드폭의 그 절반폭만큼 또 한번 내려올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보통 그러면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면 충분히 또 리바운딩이 여기까지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면은 이 자리는 견뎌서 그 나중에 리바운딩 나올 때 손절밀 쳐도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역추세선 하단에서 이탈됐을 때 쫄아가지고 던질 이유는 별로 아직은 없지 않아요. 아니, 전문위원님 이렇게 선 그으실 수 있으세요? 난 지금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SBS에서 왜 잘렸어, 근데?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요새병은 안 나갔어요? 예. 머니투데이 한번 나오셔야겠네. 머니투데이에서는 거기서 싫어할 겁니다, 저는. 싫어요? 그렇군요. 좀 나중에 또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말이에요. 좋은 행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분이 난 궁금해. 나도 전문가 중국 가정 강의를요, 매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오후 6시 반? 네, 6시 반에. 어디서 해요, 그거를? 저희 회사 그 교육센터 13층에서. 어느 빌딩? 요 옆에? 유화증권 빌딩 13층에. 유화증권. 유화증권 여기서. 거기 근데 미리 신청을 했어야 된다면서요? 근데 신청 안 하고 오시는 분들도 특별히? 간혹 계세요. 특별히? 자리가 있어요? 어저께 정말 많이 왔다면서요? 꽉 찼는데 빵이 모자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빵값은 김성훈 전문가님 내시는 거 아니죠? 제가 내요. 김성훈 전문가님. 제가 이게 그분들을 위해서 회사에서 내요. 아니 빵이 그 피디님이 얘기하시기를 도대체 대박의 기준이 뭐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빵이 모자르면 대박입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빵이 모자랐대요 어저께. 어저께 빵 2개씩 갖고 왔나 봐요. 변성하시기도 하셔요. 아니 근데 왜냐하면 그 내용이 어떤 거에 잠깐 설명해 주실게요. 왜냐면 이렇게 내가 중급인가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식에 어느 정도 기초적인 지식만 갖고 있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이제 활용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게 고민되거든요. 그리고 HTS 상에서 그 실질적으로 나오는 지표를 갖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뭐 금리와 주가의 관계라든지 뭐 좀 다변한 부분 자체를 좀 그 심플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제가 보통 뭐 그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좀 제일 풀어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 어렵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초급에서 나가 어느 정도의 그 기초 상식은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레벨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중급자가 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을 내는 방법보다는 초급자가 처음에 사실 돈을 좀 벌거든요. 버는 경우 되게 많고, 그리고 나서 그 돈을 지키질 잘 못해요. 그래서 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증권 강좌나 이런 데 가면 무조건 대박나는 방법만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게 다 사실 쓸모없다라는 걸 나중에 경험하신 분들이 제 방송을, 교육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 저걸 배워서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왜 저걸 지켜야 되는구나. 왜 또 저런 원칙을 만들어서 왜 자꾸 내가 번 돈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많이 해드려요. 그래서 지금 한 9번째 정도 되거든요. 이번 강의가. 그 한 번 하면 며칠 계속 3일 연속 하고 있고요. 그 2달에 한 번씩. 아니, 어저께 배운 분들이 오늘 들어와도 어저께 안 왔어도 상관없다?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기초 분석 기초 분석 처음으로 들어가요, 오늘은요. 어저께는 이제 개요가 들어가서 1, 2, 3강을 한꺼번에 다 했고요. 오늘 이제 4강, 5강이 이제 이틀 남았는데, 4강이 이제 기초 분석, 5강이 이제 자산 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초 분석이 하루 반나절. 그리고 남은 반나절이 이제 자산 관리하는 방법. 몇 시간이네요? 2시간 정도 하는데, 때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는 3시간이 조금 넘었었어요. 빵을 하도 먹어서. 빵보다 어저께 아니, 빵 하나 먹으면 무조건 3시간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강의 들으신 분들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지난번 강의 같은 건 제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호응도가 없을 때는 저도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 교육생들이 오히려 호응도가 되게 높으면은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증권에서 하는 거니까 돈 내고 그런 거 없죠. 그렇죠. 빵도 벌써 받고. 그렇죠. 빵도 요번까지는 아마 다음부터는 아마 안 나가는 거죠. 음료도 주고? 예. 아니, 제일 중요한 거, 어디서 하고 몇 시 하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아저씨 그거 들었나? 빠져가지고. 어디. 유아증권 옆에 빌딩, 유아증권 13층. 교육정인을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6시 반부터 8시까지인데. 8시? 1시간 반이요? 2시, 6시 반. 지금 완전해. 2시간? 나 지금 유아증권 얘기, 똑같은 얘기 5번째 하고 있어, 지금. 예. 참 힘드시겠어요. 지금요. 제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위로의 말씀 해야 되는데요. 이 친구를 보냈다니까 이제 중국어로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내공이 약해하고. 진짜. 짝이 아니라 듣는 거 있죠, 듣는 거. 요즘 더 하신 분이 계십니다. 듣는 거만. 정실님, 그럼 새벽 6시 반에 제가 하겠습니까? 저녁인가요? 라고 질문. 아니, 우리. 농담하신 거예요?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김성훈 전문가님 강의는, 이렇게 집중해서 듣기보다 편안하게 들으시고,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이렇게 쑥쑥 되게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셔가지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정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해주세요. 남는 거 있는 거예요? 많을 거예요. 마음에 남는 거.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강의하는 주된 이유의 그 핵심적인 부분 자체가 뭐냐면은 광파리 방송하지 말자. 제 방송의 모토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여주기 위한 방송이 아니라 그동안 이 강의를 들으러 오셨던 분들이 정말로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던 부분 있잖아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전문가 좀 내보내야겠어, 이제. 네. 나는 보여주는 방송만 하는 사람이에요. 방송 보여주는 방송인데 보여주는 걸 하지 말라면 짜증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가능에 대한 부분 자체를 자꾸 가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가능한 부분을 좀 더 가능성이 더 높은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해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 부분이 요번 강의에 또 항상 제가 강의할 때 모토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맨날 하시는 얘기가 들을 땐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남는 게 없어서. 네, 그러니까 또 오셔요. 그래가지고 또 듣고 또 메모해 가시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기초 분석을 알려드리면은 어떤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셨을 때 여기서 하셨습니까라고 하면 지나니까 보여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한 번에 갖고 되지는 않기 때문에 2번, 3번 연달아 교육을 하면서 몸으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교육에 대한 부분 자체는 좀 필수 요건이 아니냐. 그러니까 시황보다는 저는 교육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이성훈 대표 좀 보세요, 화면. 지금 하도 이성훈 대표 못 알아서 써주셨잖아요, 지금요. 네, 6시 30분 유아증.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죠. 밑에 여기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김성훈 전문가 오늘 귀한 또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김성훈 전문가랑 또 화끈한 얘기, 또 오늘 교육에 관한 내용까지 미리 좀 어떤 내용인지 도움 받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다음은 저희가 또 두 남자의 토크 배틀로 넘어갑니다. 네, 토크 배틀은 3가지 정도 주제로 나뉘는데, 첫 번째 주제는 해외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해외 CEO는 말이에요. 이성원 대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해운주들 있잖아요. 요즘 보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 BDI 이런 것도 하락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 뉴스에서 좋아질 때는 막 떨어지다가 떨어지면 다 떨어진다는 얘기 막 나오는 게 현실인 것 같거든요. 이 내용 좀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세요. BDI 뭐가 문제고 주가 왜 이러는지. 네, 일단 BDI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잠시 후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발주 신생해운사와의 이 운임 관계에 대한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실 텐데, 지금 BDI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이 건화물 운임지수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파란색 선으로 지금 보이시는 건데요. 지금 이제 하락에 대한 등락폭이 지금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제 BDI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8% 가까운 이제 그런 하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런 이제 급락에 대한 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것이 시장에서 이제 의심이 드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원자재 쪽 관련된 가격들이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그 흐름을 보게 되면 과연 중국으로부터 미국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가 빠른 것이냐라는 이제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중국에서의 어떤 과거 2007년도 때 보여줬던 원자재 블랙홀이라고 하는 중국이 과연 어떤 과연 경기 회복에 대한 쪽이 가능하냐라는 의심을 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BDI 같은 경우도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막상 현실은 그렇게 발주에 대한 쪽 아니면 운임 가격에 대한 인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보듯이 경기에 대한 회복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회복 속도는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더디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제가 그 얘기를 좀, 개인적인 사적 얘기 아니라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친구가 사실 우리나라 대형 해운사 중에 하나에 다니고 있어요. 그 진짜 다니겠는데, 이 친구한테 제가 지난 연말에 만난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해운회사도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 회사 있잖아요. 자기 회사가 겨우 똔똔이래요. 자기 회사 겨우 똔똔. 겨우 똔똔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네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나 이런 데들은 돈 벌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이쪽에 또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쪽에 업계 일을 했던 적이 아니고, BDI가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이 대표도 얘기 알 거고요. 우리 엊그저께 파나마 운하 얘기할 때 했잖아요. 대형 컨테이너선 얘기 들었죠. 엄청 큰 배. 엄청 큰 배를 왜들 만들기 시작했고, 엊그저께 이제 삼성에서 하고 작년부터 우리나라가 수주했다 그러면 상선이 컨테이너선이고요. 그래서 큰 배를 왜 수주하고 누가 발주하냐 했더니 이게 고효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기름을 쓰는데 훨씬 큰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료효율이 아주 좋은 배들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경기가 안 좋아지고 막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들은 선사들은 해운회사들은 엄청난 큰 배 있죠. 쉽게 해서 엔지니어링이 좋은 거. 아주 제가 약간 과장을 하면 경차 있죠. 경차를 먹는 기름 갖고 예를 들면 제네시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랑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말이 안 되는 비교인데 그냥 이해를 쉽게 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 친구가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야, 싼 배랑 큰 배랑 똑같은 기름 먹고 간다고 생각해봐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신설 해운사들이 많았는데 그게 3, 4년째 이런 것들 많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과거의 값보다 훨씬 아래쪽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회사들은 똑같은 가격에 운임을 받는데 돈이 잘 안 되고 이쪽은 똑같은 가도 돈을 버는 그런 구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 얘기는, 해운업계 다니는 얘기는 해운업이 이렇게 좋아질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자꾸 돈을 많이 투자해서 예전 배 갖다 팔아버리고 엄청 큰 배를 새로 만들면 조금 난데 그게 쉽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운업계 지금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이 아마 시장에는 그렇게 반영될 수밖에 없냐.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나서 해운회사는 왜 안 되겠구나. 올해에도 해운회사는 모르겠어요. 저는 현대글롭스는 제가 해운주로 추천하는 게 아니니까 나머지는 크게 재미없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해운 업황이 좀 좋아져도 100% 확신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약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예전에는 그냥 많이 틀리더라고요. 근데 혹시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 그런 계시는 분 계시잖아요. 주위에 해운회사나 그런 게 친구한테 물어보시면 혹시 아이디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SK컴즈 있잖아요. 이해가 잘 안 돼. 사이메라? 사이메라죠. SK컴즈 아마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SK컴즈에 대해서 사이메라라는 앱을 아마 많이들 다운로드 받으셨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카메라 앱으로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사이메라의 다운로드가 지금 거의 6천만 건이 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메라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는 아마 여러분들은 구글 플레이가 해도 됐고 아마 다른 그 앱 스토어에서도 가능하실 텐데 지금 이 사이메라의 다운로드가 6천만 회가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SK컴즈를 상한가로 갈 수 있게 하는 그 동력이 될 수 있나라는 걸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런 6천만 다운로드 정도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충분히 많은 기기들의 스마트 기기에서 이게 설치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여기에다가 이제 채팅 기능이나 메시지 전송 기능을 추가시켜서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SNS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카메라 모듈이 들어간 SNS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하나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네이버 라인 같은 경우가 1억 3천만 명이 넘어갔죠. 이제 그 한 절반에 안 되지만, 한 40% 정도에 대한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지금 그 정도에 대한 그 캐파를 가지고 스타트할 수 있다는 얘기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이 사이메라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SK컴즈는 SK그룹 소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SK그룹에서 SK컴즈를 분리시켜버리겠다. 종업원 지주회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것, 지금 보게 되면은, 변호인을 가지고 최근에 이제 글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뉴라인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서 그때 한번 제가 아이디어 얘기를 했는데 이 뉴라는 그 신생 기업에 대한 쪽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조직이 슬림화되고 이런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직이 슬림화되고 의사결정 구조가 수평화되어 있어야지만 어떤 시너지나 모멘텀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지금 SK컴즈가 그런 조직적인 변화에 지금 선도해 서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뭐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만은 이 가능성만을 보고 베팅에 들어오는 쪽이 좀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그게 정말 전 잘 모르고 안 써봤어 모르겠는데요. 사이메라가 정말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야, 난 안 써봤다. 그럼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안 써보신 분들은 설치 한번 해보시고 지우시면 되죠. 그래요? 그렇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거는 제가 딱 들어보니까 인스타그램 이런 거랑 똑같을 것 같거든요. 워낙 파퓰러한 게 있는데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의심을 했는데, 모르죠.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 많이 아시면 더 아시는 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모든 걸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요, 오늘 어저께 제가 깜빡 까먹고 못 해드린 거 있잖아요. 팟빵에 어떤 의견 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 좀 소개해보자. 첫 번째 제가 봤을 때 호텔신라 좀 얘기 좀 우리가 한번 얘기 드렸는데 호텔신라 얘기를 잠깐 볼까요? 호텔신라는 어떻게 보세요, 이승원 대표는요? 물론 제가 전문이지만.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름이 호텔신라로 돼 있어서 그런데 호텔신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신라 면세점이라고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매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면세점 매출에 대한 증가 이런 쪽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주 면세점이라든가 앞으로 확장될 면세점에 대한 그 규모에 대한 쪽을 본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호텔신라의 주식에 대한 흐름을 쭉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냐면은 기술적인 분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쉽게 깨집니다. 이 주식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추세라는 걸 만들어 놓고 깨고서 올라가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요. 이 호텔신라가. 그래서 이 호텔신라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매매 관점보다는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적합한 종목으로 좀 보여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의견을 드리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호텔신라를 자주 가본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호텔신라는, 저도 기술적인 의미가 없다 보고 있고요. 레포트가 한 두세 개 요즘 최근에 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시간 있을 때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 거 의견은 좀 똑같습니다. 호텔신라는 좋아하는 바고요. 건설주를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어제인가 또 쓰신 분 계시더라고요. 건설주 겁나게 올랐는데 더 갈까요?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는 똑같아요.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인데요. 이게 펀더멘탈로 흑자 전환 4분기 한다, 내년 초에 한다는데 저 그런데 별로 관심 없고요. 진짜 이거 요번에 해봤자 삼성엔지니어링 레포트 보니까 460억의 컨센서스거든요. 460억 흑자 난다고 해서 누가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아니, 의미가 없어요.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엊그저께 내기했잖아요. 똑같은 새끼라고. 이걸로 또 내기. 이걸로 내기. 지금 오늘 당장 하면 전 삼성엔지니어링. 한 3개월 후에. 3개월까지 가서 한 달만 보고. 한 달만 보고.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근데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똑같은 논리로 간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엔지니어링, 이거 계속 워낙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3년 전 대비 삼성엔지니어링 5분의 1 토막, GS건설은 작년 2월 대비 5분의 1 토막 났습니다.
빠지면 빠지겠죠. 그 저점 다시 갈 수 있겠지만은요. 정말 제대로 흑자 나는 순간부터 그 시점부터 더블 정도는 쉽게 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 최근에 기관에서도 그 GS건설을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 삼성이 외국인도 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삼성엔지니어링, 기관들은 GS건설인데 기관 쪽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뭐 GS건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삼성엔지니어링과 함께 더불어서 실적에 대한 쪽에서 컨빅션 바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컨빅션이 뭐예요? 컨빅션, 확신 매수해라. 이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확신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적 확신이 아니라 실적. 저는 그런 확신 없고요. 저한테 확신 있다 그러면 망하지 않는 확신. 망하지 않은 확신. 그거 정도 갖고 하면 되겠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아까 김성훈 전문가도 그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차가 연초 가기 넘어서 시세가 다시 난다 그러면 건설은 다시 확 떨어진다. 만약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단기적인 기술적 흐름이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 코멘트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통일 얘기 방송한 것 같고 또 코멘트 주셨는데 맞는 얘기죠. 저희는 뭐 찌라시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정치에 관심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일단 있는 현실 그대로 경제 방송의 본연의 역할을 하고 그에 관련 재료가 있으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그런 원칙 정론 방송 계속하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마지막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하이로 코너 들어갑니다. 하고 하려 하기 전에 아까 마지막 분 어떤 분이 어저께 그 우리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뭐 그 전날 게 나왔다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다시 들어보시면 그 날짜 그대로 들어가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6시 전후에서 오디오 비디오 유튜브까지 다 들어가겠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언젠가는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도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하이런데요. 오늘 이승원 대표부터 해보세요. 저희는 하이입니다. 하이? 예. 왜 하이야? 어제 로 했으니까. 맞아. 어저께. 이거 아주, 제가 또 이겼죠? 제가 이겼습니다. 이거 또 4대4 됐어? 예, 4대4.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전이고 말이야. 맨날 또 짜고 칠 수가 없죠, 이건. 그러니까요. 야, 해봐요. 저는 그 하이로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그 아침에 받는 시도가 나왔다가 이제 외국인 매도에서 다시 밀렸는데, 좀 밀리는 폭에 대한 좀 과했고, 여기서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밀릴 폭이 크지 않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다른 이머징 마켓 시장들이 반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어제 3%대 이상까지 그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관점 때문에 아침에 쑥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놓고 본다면 오후장에는 다시 한번 또 이제 반등에 대한 시도점이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하이.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기준 가격 잡아보겠습니다. 1947.6.90이니까요. 1947인데요. 저는 하이를 하려고 했는데 이성훈 대표가 또 그 하이를 하니까요. 저는 오늘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성훈 대표가 틀릴 것 같다는 생각. 그렇죠. 로우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또 이유를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점잖아서 이제. 저는 이머징 마켓 떠나서 미국 시장에 앞서도 이제 시간이 다 못해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다 오늘 다 준비한 거 못했는데요. 미국 시장의 경계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애들이 약간 숨어 있다가 여기저기서 그냥 분출되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이머징에 포함된 우리나라 포함한 외국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은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좀 로우로 가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내릴 거는 별로 없다는 생각 갖고 있다는 생각이 여전히 똑같고요. 하여튼 시장이 훅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저 사진 또 이상하네. 저는 이상하게 나왔고 이성훈 대표는 잘났네. 제가 좀 와이로 좀 매겼습니다. 좀 매겼어요? 난 저거 왜 이렇게 뭐야? 놀부 아주 놀부 싶어. 근데 저는 갑자기 얘기다 까먹었는데, 기억났어요. 저는 시장이 훅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김성원 전문가 얘기에 제가 팔랑기니까 넘어갔어요. 삼성전자, 현대차가 연고점을 넣으면, 다시 한번 진격 앞으로 해보겠다. 그 전까지는 일단은, 최소 오늘은 보수를 한번 보겠다는 한 관점에서 19479 포인트에 오늘 로로 잡겠다고, 하이로로 오늘 나가보도록 지난주쇼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여기도 늘리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네요. 지금 화면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떤 또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아니,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더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시간 때문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딱 맞춰줄 또 센스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또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